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반도체 업계 대중 반도체 장비 통제 확대 요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격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업계가 대중 반도체 장비 통제 확대를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 대중 수출을 금지를 했죠. 이것을 다른 나라로 확대시켜달라라는 거죠. 결국 지금 우방국이라고 불리는 한국, 일본, 대만, 유럽 이러한 나라들에게 대해서 지금 반도체 장비를 지금 중국에 가는 것을 막아달라. 결국 자기 혼자 못 죽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한국 업체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업계들이 대중 반도체 장비 통제 확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들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미국의 장비도 팔지 못하는데 지금 동맹국의 장비도 중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국방 때문에 중국을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도 못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미국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중국에 대한 독자 수출 통제를 동맹국 기업이 포함된 다자 체제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현재 건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이번 주제는 미국 반도체 업계 대중 반도체 장비 통제 확대 요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격탄입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업계가 동맹국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가 미국 장비가 현재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외국 기업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 정보관보에 의하면 31일 발표가 됐는데, 미국 반도체협회가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동맹국에 비해서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반도체 협회의 주장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 통제, 이것은 결국 미국 기업들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이 되면 중국에 일절 수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워런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없다라는 측면이죠.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될까요?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 통제, 리스트 베이스 컨트롤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 수출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SIA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반도체 장비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러한 내용입니다. 미국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해달라.
우리가 제재를 받은 만큼 외국 기업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장비협회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대해서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해야 된다 라고 지금 설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국들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다자 수출 통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수준만큼 통제 수준을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Applied Material, KLA, Lam Research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도 별도의 의견서를 내서 유럽연합, 한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의 차등 없는 규제 경기장 조성을 요구합니다. 허들이 있으면 허들을 똑같이 맞춰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제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처를 발표합니다. 미국은 이어서 핵심 반도체를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니콘과 캐논, 이러한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죠. 도쿄 일렉트론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 이 허들이 높아지게 되면 이번 확대 최대 피해자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자국산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면, 그래서 이것을 결국 한국이나 일본 업체들도 똑같은 수준의 허들을 높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2개의 대형 반도체 생산 공장, 낸드 플래시 1공장과 2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우시의 D램, 그리고 우시의 파운드리, 그리고 다롄의 미국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인수한 상황입니다. 결국 SK 하이닉스는 폭탄을 떠안은 현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SI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반도체 다자 수출 통제 제재 구축. 그래서 프렌드쉽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동등한 조건으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큰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다자 수출 통제 체제. 미국이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이 적성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새로운 다자 수출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SIA, 미국 반도체 협회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 12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바세나르를 비롯한 기존의 다자 수출 통제 제재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세나르가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이 동토로 불리고 있었던 소련이 붕괴된 이후 바르샤바 조약을 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자 수출 통제 체제 구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미국이 갖고 있냐면 미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지금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AI, 그리고
지금 바이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냉전 시대의 서방 국가들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 물품 수출을 막았던 장치인 대공산권 수출 조정위원회 코콘과 같은 다자주의적 통제 체제 결성을 추진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한국이 포함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코콘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무기와 핵기술이 소련과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호주가 참여한 수출 통제 체제입니다. 미국 등 서방과 같은 경우는 냉전이 종식되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하자 1994년 코콤을 해체하고 1996년 러시아와 중국 등이 참여해 테러 단체들에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 체제를 출범시킵니다. 바세나르에서는 지금 한국,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42개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바세나르 자체에 러시아와 지금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여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이란을 제외한 이러한 그 새로운 통제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구축하는 미국을 볼 수 있는데 미중 간의 대결로 바세나르 체제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이름에 따라서 미국은 코콤처럼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여하고 바세나르처럼 전략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신코콤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AI용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슈퍼컴퓨터, 클라우딩 컴퓨터 등으로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 등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면 한국 첨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사실상 제동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 진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중국 스스로 커야 되는데 얼마나 클 수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 있는 첨단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